루팡의 탈출. 파리의 라 상태 감옥은 음침한 회색 벽과 쇠창살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1905년의 가을, 이곳 3층 독방 14호실에서 아르센 루팡은 창문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목은 수갑으로 묶여 있었고 재판 날짜는 코앞이었다. 하지만 루팡의 눈빛은 전혀 갇힌 자의 것이 아니었다. 감옥? 이건 그저 게임의 첫 장일 뿐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파리거리로 날아갈 탈출 계획이 춤을 추고 있었다. 루팡, 자유를 꿈꾸는 신사. 아르센 루팡은 감옥에서도 빛났다. 그의 갈색 머리는 단정했고 감옥복은 어쩐지 마추모처럼 보였다. 그는 간수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감옥, 방음이 좀 아쉽군. 내 휘파람 소리가 복도를 울리잖아. 간수들은 처음엔 눈을 흘겼지만 곧 그의 유쾌함에 넘어갔다. 하지만 루팡은 결코 한가롭게 농담이나 던지는 자가 아니었다. 밤마다 그는 촛불 아래 암호를 적었고 그 메시지는 공범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재판날, 법정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유를 쟁취하는 것. 루팡은 자신의 변호사 드루오를 이용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드루오에게 면회 때마다 무해한 농담을 건네며 신뢰를 쌓았다. 드루오 씨, 내 재판은 쇼가 될 거요. 기대하라고. 드루오는 미소를 지었지만 루팡이 진짜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니마르, 루팡의 그림자. 다니마르 경감은 루팡의 천적이었다. 50대 중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그는 루팡을 체포한 순간의 쾌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루팡이 감옥에 갇힌 지금도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루팡은 절대 얌전히 있을 자가 아니야. 그는 파리 경찰청 사무실에서 일을 악물었다. 다니마르는 루팡의 재판을 앞두고 감옥과 법정의 경비를 강화했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그는 라 상태 감옥을 방문해 간수들에게 경고했다. 루팡은 뱀이다. 한눈파는 순간 사라진다. 간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루팡의 매력에 이미 반쯤 넘어간 터였다. 다니마르는 법정 경비원들에게도 단단히 일렀다. 루팡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떼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루팡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불안이 엄습했다. 드루오, 순진한 변호사. 드루오 씨는 40대 초반의 신사로 세련된 안경과 꼼꼼한 태도가 돋보였다. 그는 루팡의 변호를 맡아 열심히 재판을 준비했다. 루팡 씨, 당신의 혐의는 무겁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는 면회 때마다 진지하게 말했다. 루팡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드루오, 당신은 내 구세주요. 하지만 루팡의 진짜 계획은 드루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루팡은 드루오에게 특정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하게 했다. 이 편지 내 친구에게 전해줘요. 그냥 가벼운 인사니까 걱정 마시고. 드루오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루팡의 메시지가 암호로 가득한 탈출짓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 이런 멋진 신사를 변호하다니 영광이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법률 서적을 뒤적였다. 간수들, 속아 넘어간 감시자들. 라 상태 감옥의 간수들은 루팡을 철저히 감시했다. 수석 간수 르클레르는 키가 크고 엄격한 남자로 루팡의 독방을 매일 점검했다. 이자는 위험해. 농담에 넘어가지 마. 그는 부하들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루팡은 간수들을 손쉽게 매료했다. 그는 간수들에게 파리 뒷골목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르클레르, 당신도 젊었을 땐 모험을 꿈꿨을 거요. 안 그래? 루팡의 말에 르클레르는 헛기침을 했다. 간수들은 루팡의 편지와 행동을 감시했지만 그의 암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루팡은 종이에 쓴 시처럼 보이는 글을 드루오에게 건넸고 간수들은 이를 무해하다고 판단했다. 이자는 시인이라도 되려나? 젊은 간수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시는 공범들에게 보내는 치밀한 지시였다. 법원 관계자, 혼란의 무대 위 배우들. 파리 법정은 루팡의 재판으로 들썩였다. 판사는 60대 초반의 엄격한 노신사로 루팡의 범죄 기록을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아르센 루팡, 당신의 대담함은 놀랍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검사는 젊고 야심찬 남자로 루팡을 기소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자는 파리의 골칫거리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법정 경비원들은 루팡을 호송하며 긴장했다. 그중 가장 나이 든 경비원 조르주는 루팡의 미소를 보고 불안해했다. 저 눈빛,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그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루팡은 경비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경계를 풀었다. 신사 양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오. 재판은 그냥 쇼일 뿐이야. 루팡의 공범,
그림자 속의 조력자. 루팡의 공범들은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파리 뒷골목에서 루팡의 암호를 받고 움직였다. 리더는 회색 모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로 루팡의 지시에 따라 법정 주변에서 탈출을 준비했다. 법정 문, 북쪽 복도, 10분의 틈. 그는 동료들에게 낮게 말했다. 공범들은 루팡의 계획을 믿었다. 그들은 변장 도구와 교통수단을 준비하며 그의 탈출을 완벽히 지원했다. 탈출, 그리고 반전. 재판날 아침, 나상태 감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간수들은 루팡을 호송차에 태우며 수갑을 다시 확인했다. 루팡은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날씨가 좋군요. 안 그래요? 그의 말에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다.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야? 법정에 도착한 루팡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섰다. 가니마르는 법정 구석에서 그를 노려봤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루팡. 하지만 루팡은 가니마르를 보며 윙크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루팡의 범죄를 낭독했다. 판사는 엄숙한 얼굴로 질문을 던졌다. 루팡은 유쾌하게 대답하며 청중을 웃겼다. 판사님, 전 그냥 파리의 밤을 사랑하는 예술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루팡의 진짜 쇼는 이제 시작이었다. 재판 중간, 그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숙였다. 그 순간, 그의 손은 수갑을 풀었다. 공범이 미리 준비한 얇은 철사 조각이 그의 소매에 숨겨져 있었다. 법정 경비원들은 그의 기침에 정신이 팔렸고 루팡은 순식간에 옆자리에 드로우로 변장했다. 그는 드로우의 안경을 쓰고 그의 서류 가방을 들었다. 드로우 씨, 어디 가십니까? 조르주가 물었지만 루팡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류를 가지러요. 경비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진짜 드로우는 화장실에 갇혀 있었고 루팡은 그의 모습으로 법정 복도를 빠져나갔다. 가니마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루팡의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루팡, 어디 갔나? 그의 고함이 법정에 울렸다. 하지만 루팡은 이미 파리 거리로 녹아들었다. 공범의 마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미소. 그날 저녁, 가니마르는 법정에서 이를 갈았다. 또 당했어. 판사는 분노했고 검사는 망연자실했다. 간수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드로우는 화장실에서 풀려나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루팡이 저를 속였어요. 멀리 세느 강변. 루팡은 새 신분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공범이 준비한 새 여권이 있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가니마르, 다음엔 더 재미있게 놀자. 그의 웃음소리가 파리의 밤에 울려 퍼졌다. 끝.